이제 재정 쪽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.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 있고 저축을 선호하는 사람 있고, 근데 소비를 선호하던 저축을 선호하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건 결국 소비건 저축이건 둘 다 만족이 없는 게 큰 문제거든요.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해도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쁨이 약간 굉장히 이제 짧은 거죠. 뭔가를 사서 얻는 기쁨은 그걸 얻고 뭐 쓰는 순간 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을 샀다고 해도 그 물건이 평생 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삶과 동시에 그 만족감이 사라지는 물건이 있고, 어떤 거는 사서 좀 오래 그 만족감이 지속된다의 차이일 뿐이지, 결국에 물건을 사서 얻는 행복은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축도 마찬가지예요. 저축도 약간 왜 저축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저축도 똑같이 해도 만족이 없는 저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의 80%를 모은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목표치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. 이미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족감이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. 그럼 결국에 둘은, 제가 보기엔 그 두 부류는 하나씩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. 그리고 저축을 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역시 돈을 더 벌어야 돼요. 그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. 근데 결국에 그 만족이라는 게 과연 언제 그 만족이 찰까요? 만족은 제가 보기에는 차지 않아요. 그냥 단지 목표가 더 커지고 바뀔 뿐이지, 그 만족이 자기 목적한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소비를 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.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죠. 그리고 또 저축을 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지만, 이 가장 이상적인 건 소비도 적절히 하고 저축도 적절히 하는 이 적정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인생에서는 그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내가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, 소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저축을 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, 그게 좀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언제나 그 목표라는 건 항상 높고, 그 목표를 만족하고 나면 이게 끝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 또 다른 시작의 그 선상에 또 쓰는 거라, 그냥 그 매 순간 만족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, 또 어느 순간은 또 쉬기도 하고 여유도 부리면서 그냥 그 인생의 고비고비 굴곡굴곡을 즐기면서 사는 게 그냥 좀 더 여유 있게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린 건, 결국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,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이제 좀 더 삶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시간 낭비가 적기 때문에,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, 나는 재정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, 본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.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저축을 하던 뭐 투자를 하건 어쨌거나 돈이 모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 투자를 안 한 사람이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,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꺼려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, 이제 처음에 이제 서핑을 이제 배울 때는 그 잔잔한 파도도 엄청 세게 느껴지거든요. 마치 운전 처음 할 때도 비슷하죠. 뭐 되게 천천히 가는데 막 겁나고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되게 무섭고 막 이렇잖아요. 근데 이제 파도에 익숙해지고, 서핑을 배울 때 파도에 익숙해지고 서핑을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되면,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, 이제 작은 파도는 보내고 큰 파도를 기다려요.
왜냐면 큰 파도를 잡아타야 더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. 그런 거랑 이제 투자도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이게 처음에 내 돈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할 때,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 그런 불안함, 그 두려움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작은 파도에 익숙해지고 큰 파도를 이제 기다릴 때가 이제 오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 돈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. 근데 그렇게 돈이 옮겨가는 그 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. 그 두려움을 어쨌거나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든 거를 다 쏟으면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, 내가 이제 이 돈을 옮겨야 되겠다 싶은 곳으로 조금씩 해서 그냥 그 파도의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뭐 그게 뭐 사업이 됐건, 뭐 주식 투자가 됐건, 부동산 투자가 됐건, 뭐 할 거 없이 여러 가지가. 그래서 돈을 조금씩 옮겨서, 그러니까 뭐 수영장에 온몸을 풍덩 담그는 게 아니라 뭐 발 먼저 담갔다가 발목까지 담갔다, 무릎까지 담갔다, 뭐 이런 절차를 겪으면서 가시면 아마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훨씬 더 덜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하면 이제 그 돈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. 그때 역시 두렵겠지만 그래도 그 좋은 경험을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,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,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, 그리고 그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,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는데, 이제 그때도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한다고, 그때도 이제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